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내년부터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정부에서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계획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어떻게 기초생활보장을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달라지는 10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30%에서 35%까지,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골치 아팠던 문제, 자동차 재산 기준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다인 가구, 다자녀 가구, 생업용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고요. 그리고 일반 자동차도 앞으로 재산 기준을 조금 더 개선할 상황입니다. 그 외에 의료급여 문제, 재가 의료급여 확대,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를 현실화시키겠다. 그 외에도 자산형성 지원 강화, 교육급여 보장 수준 확대, 이런 여러가지 달라지는 10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2가지, 첫 번째 생계급여 부분, 그리고 자동차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2가지에 대해서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장 수준 강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생계급여는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30%까지만 지원해드렸는데요. 내년부터는 32%까지 상향시킵니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을 올리는 계획인데요. 단계적으로 상향하게 되면 중위소득 35%까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최대 지급액 기준을 보시면요. 올해까지는 1인 가구는 62만원 정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71만원까지 올라가고요. 2인 가구는 103만원에서 117만원, 3인 가구는 133만원에서 150만원, 4인 가구는 162만원에서 183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기준 1인 가구는 62만원에서 내년에는 9만원이 올라가는 71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에 대해서도 실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임차료 수준을 고려해서 현실화시키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기준을 보시면 1급지 서울 1인 가구는 34만 1천원, 2급지 경기도와 인천 26만 8천원,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21만 6천원, 4급지는 17만 8천원, 대부분 11,000원에서 14,000원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4인 가구 한번 보실까요? 1급지 52만 7천원까지 주거급여를 지급하고요. 2급지는 41만 4천원입니다. 3급지 33만 3천원, 4급지는 27만 8천원 기준 임대료를 현실화시켰습니다. 교육급여 초등학교 46만 1천원, 중학교 65만 4천원, 고등학교 72만 7천원, 이렇게 교육활동 지원비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이 바뀝니다. 우리나라의 각종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재산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이런 여러 가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대부분 자동차 때문에 재산 기준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 대한 배기량 기준, 그리고 10년 이상이 되었느냐, 10년 이하 차이냐, 또 여기에다가 차값이 얼마이냐, 여기에 따라서 자동차 한 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일반 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받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지금까지는 100% 재산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바로 자동차 한 대 때문에 탈락하는 불상사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내년부터는 개선된다는 겁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사항. 자, 먼저 여기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다인, 다자녀부터 생업용 자동차이냐 아니냐, 그리고 일반 자동차 중에서 월 4.17%를 적용해주는 일반 재산 환산율 4.17% 적용할 수 있는 차이냐 아니냐, 그리고 일반 자동차 소득 환산율로 지금까지 100% 소득 환산을 했던 이 룰을 그대로 적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자, 먼저 다인, 다자녀입니다. 다인 같은 경우에는 6사람 이상, 다자녀는 3자녀 이상이 있다면 해당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까지는요, 다인 가구든 다자녀 가구든 자동차 크기는 1600cc 미만까지만 일반 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해 주었고요. 차값은 200만원 미만이거나 차량, 그러니까 10년 이상 되었다면 4.17%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주었는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다, 불합리하다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500cc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받을 수 있고요. 2500cc 미만까지 가능한데 여기에서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차값은 5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로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다 보면 1600cc 이상 차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동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요. 1600cc 미만이다 라고 한다면 정말 다인 가구나 다자녀 가구는 차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인 가구, 다자녀 가구 이분들은 2500cc 미만층에서 10년 이상이거나 차값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내년부터는 재산 환산율 100%가 아니라 4.17%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아내 그리고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5인 가구입니다. 한 달에 18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데 5인 가구 180만원 정말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차가 카니발입니다. 2011년식이고 600만원이었는데요. 이 차값이 100% 월소득으로 환산되면 소득 인정액은 726만원 정도가 생기기 때문에 재산 기준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계급여도 당연히 탈락했던 것이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다자녀 가구는 25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 가액의 4.17%만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 인정액이 151만원으로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 63만원 정도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2011년식 차량이기 때문에 차값은 600만원이지만 차량이 10년을 넘기 때문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2500cc 미만 자동차 중에서 10년 이상이거나 아니면 가격이 500만원 미만 둘 중에 하나가 해당된다면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생업용 자동차입니다. 1600cc 미만 승용 자동차 한 대까지만 4.17% 일반재산 환산율로 적용했는데 이것도 자동차 가액의 50%에 대해서만 4.17%를 적용해 왔습니다. 이것이 내년부터는 2000cc 미만 승용 자동차 한 대 그리고 자동차 가액의 50%가 아니라 100% 재산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생업용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SM5입니다. 1998cc 가격은 1000만원. 이분은 올해까지는 1600cc 미만 승용차까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배기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값 100%를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소득 인정액은 1133만원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생계급여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내년부터는 2000cc 미만까지니까요. 이 차도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은 133만원으로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차값 1000만원을 아예 100% 빼버리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분도 약 50만원 정도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바뀐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요, 일반 자동차 중에서 한 달에 4.17% 적용받을 수 있는 자동차. 지금까지는 1600cc 미만 승용 자동차 중에서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하게 된다면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것도 적정 수준으로 완화시키겠다. 배기량 기준도 바꾸겠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cc 미만 승용차 중에서 10년 이상 된 차거나 500만원 미만이라면 이 부분도 4.17%를 적용해 드리겠다. 적정한 수준으로 완화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까지 일반 자동차 소득 환산율 100% 소득 환산율 적용받으셨던 분들 내년부터 소득 환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겠다. 이렇게까지만 밝혔는데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월 100% 소득 환산율 적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세부적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발표가 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딸랑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한 대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내년부터는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